알리에서 3,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랑 뛰어놀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 역시 전문가 브랜드는 다르다. 이거는 제 여행에 없어서는 안 돼.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쓰고 있는 거를 손민수 한 건데요. 보여드릴 제품 중에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부모님이랑 같이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가는데요. 여행 전날이랑 전전날에는 짐을 쌀 시간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미리미리 여행 전에 넣어놓을 수 있는 건 미리 넣어놓으면서 제가 여행 갈 때 어떤 제품을 들고 가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옷이랑 화장품 같은 거는 전날 아마 챙길 것 같고요. 지금은 그걸 제외하고 미리 챙겨놓을 수 있는 것들을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직전에 갔다 온 여행이 홍콩이랑 태국 여행이었는데요. 9박 11일에 두 국가를 연달아서 가니까 생각보다 짐이 많고 그래서 위탁수화물이랑 기내수화물 무게가 항상 간당간당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여행 갔다 와서 산 제품이에요. 바로 이 캐리어 저울인데요. 제가 또 약간 보고상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쇼핑 이만치 해오고 호텔에서 들어보면서 이게 무게가 초과가 될까 안 될까 공항 가서 재보고 다시 풀어가지고 짐 옮기고 이 과정을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그거를 좀 하기 싫어서 좀 편하게 공항에서 다니고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알리에서 3,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굉장한 가성비지 않나요? 그리고 무게도 집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원래 캐리어 무게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게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부정확해가지고 이거 표시된 것보다 무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판매처에서 6,000원에서 10,000원? 까지 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알리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면세점에도 팔거나 하니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구매를 하셔도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쇼핑을 많이 하거나 보부상이신 분들에게 아니면 장기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정말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천 챙겨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투어를 가게 돼가지고 그때 쓸 돗자리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그때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집 앞에 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돗자리 펴놓고 누워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랑 뛰어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에 겸사겸사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챙길 거는 물티슈랑 휴지인데요. 한국이랑 일본을 제외하고는 식당에서는 거의 제공을 안 해주는 게 디폴트인 것 같더라고요. 호텔에서 쓸 거, 야외 돌아다니면서 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챙겨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져갈 제품은 미니 고데기입니다. 저는 글램팜 제품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굳이 글램팜이 아니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뿌리 볼륨이 없으면 굉장히 빈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행용 겸 일상에서 뿌리 볼륨 살리는 용도 겸 해가지고 쓰려고 샀어요. 글램팜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저희 엄마가 글램팜 고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써보고 역시 전문가 브랜드는 다르다. 훨씬 머리가 안 뜯기고 부드럽고 손상이 덜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뿌리 볼륨을 쓰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손상이 가면은 그 손상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리고 저희 엄마 걸 써보니까 확실히 손상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저는 글램팜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가져갈 고데기는 꼭 프리볼트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넣어주고요. 다음으로 챙겨줄 거는 삼각대 겸 셀카봉인데요. 저는 올란지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따라 샀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한 2년 넘게 쓰고 있는데요. 이거 볼 조이는 것도 아직 탄탄하게 잘 조여지고 이것도 헐렁헐렁하지 않고 이 삼각대 다리도 잘 안정감 있게 받쳐줘서 저는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셀카봉으로 쓸 때 요것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들고 다닐 때 팔이 아프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생각보다 안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팔을 높게 들고 다녀야지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짧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컴팩트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줄게요. 다음 제품은 제품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제품군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런 휴대용 거울을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저희가 생각보다 여행 갈 때 막 멋진 호텔, 멋진 리조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곳이 아닌 이상 채광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거울이 복도에만 달려있을 수도 있고 거울에 조명이 여기 달려있어가지고 여기 다 그림자 지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화장을 할 환경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겪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조그만 쿠션으로 얼굴 화장 전체를 다 균형 있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멀리서 이렇게 봐줘야 될 거울이 하나씩 꼭 필요해요. 침대 위에서 화장을 하더라도 나는 채광이 좋은 곳에서 화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제 여행에 없어서는 안 될 진짜 필수템. 이것도 넣어주고요. 다음 제품은 기름종이입니다. 파우더로 눌러주는 것보다 기름종이로 찍어주는 게 동남아 같은 더운 지방에서는 훨씬 더 오래 가더라고요. 다른 제품보다 얘가 거울도 같이 달려있고 이렇게 찍어서 쓸 수 있는 퍼프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그게 큰 장점이라서 저는 얘로 구매를 했고요. 면세점에서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지성분이시거나 동남아를 가시거나 하면은 면세점에서 하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요것도 넣어주고요. 제가 여행 갈 때는 딱 클렌징 제품 3가지만 챙겨가는데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아이리무버 패드, 클렌징 밤이랑 클렌징 폼 이렇게 챙겨가는데요. 클렌징 밤 중에서 제일 만족했던 게 이 제품이에요. 요거는 마몽드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 밤이고요. 제휴님이랑 마몽드 측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유화가 잘 되고 깔끔한 마무리감이 되는 클렌징류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얘가 딱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이에요. 사실 요거 하나만 챙겨가도 되기는 해요. 얘가 마스카라까지 다 잘 지워주는 편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아이 리무버를 써주는 게 눈가 자극이 좀 덜 하니까 저는 가져가주는 거기는 한데 뭐 굳이 귀찮다, 나 눈 화장도 잘 안 한다 하면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화장품은 전부 다 잘 지워져가지고 깔끔한 유화에 좋은 세정력? 부피도 막 엄청 크게 차지하지는 않고 해가지고 저는 얘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뚜껑이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는 얘가 속뚜껑이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사실 속뚜껑을 빼고 쓰라고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요 스패츌라랑 클렌징 밤이랑 좀 분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속뚜껑 유지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속뚜껑을 열어야 된다는 점.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해요. 각질 제거 성분이 좀 들어있기는 한데요. 사실 여행용 말고 꾸준히 써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까지는 제가 느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라 이번 여행에도 챙겨갑니다. 넣어주고 여행 가서 입 찝찝할 때 쓸 구강 스프레이 2개도 챙길 건데요. 얘는 덴티스테고 얘는 리스테린 제품이에요. 구강 스프레이 중에 유명한 건 이 제품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얘가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좀 써요. 제 입에. 얘가 좀 더 달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좋아하기도 하고 얘는 뚜껑을 열고 칙칙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요째로 칙칙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소소한 장점? 근데 얘의 단점은 가격이요. 저는 태국 갔을 때 이거 개당 4,000원?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세일도 안 하는 4,000원이었어요. 한국에서 직구하려면은 2개에 15,000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이거 한국에서 사서 쓰시고 해외여행 나갔을 때 보이면은 사서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린다 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영상 찍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얘가 아무래도 헤어스프레이랑 구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기내 들고 타도 되나? 모르겠네. 그건 좀 더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챙겨줄게요. 휴대용 치약 칫솔도 챙겨주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그 에어펌프가 달린 목베개를 구입을 하나 했어요. 제 거 메모리폼 목베개도 있기는 한데 한국으로 올 때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좀 자야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달린 에어펌프로 이렇게 뿌슝뿌슝 해주면은 공기가 들어가서 통통해지고요.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바람을 빼가지고 접어서 보관하면 돼서 편리한 제품이에요. 이게 저희 남자친구가 쓰고 있는 거를 손민수 한 건데요. 생각보다 여기 안에 있는 공기주머니가 탄탄하기도 하고 이 목베개의 바람 양을 조절해가지고 통통함을 좀 조절할 수 있어서 또 나름의 좀 커스텀할 수 있다는 장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피 차지도 안 하고 해서 뭐 겸사겸사 여행이니까 나중에 제가 또 쓸 겸사겸사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넣어주고요. 다음 제품은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릴 제품 중에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브랜든 압축백과 브랜든 토트백입니다. 압축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몰이랑 라지를 가지고 있고요. 둘 다 지난 여행 때 롯데 면세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습니다.
얘가 인스타 광고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찾아보다 정보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꽤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얘가 압축이 얼마나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나쁘지 않게 되기는 해요. 근데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원단이 도톰한 옷들 있잖아요. 후드티라던가 맨투맨이라던가 청바지라던가 생각보다 그런 애들은 압축이 이렇게 빡빡 되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양면으로 옷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 압축할 수 있는 면 쪽에 압축이 잘 되는 제품들을 올려놓고 이 뚜껑 쪽 면에다가 후드티라든지 이런 좀 무거운 애들 있죠. 그런 거를 넣고 압축을 싹 돌리면 압축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뚜껑 쪽에 패딩 같은 거를 넣으면 이 가생이 부분은 잘 잡아주는데 가운데 쪽이 압력이 좀 덜 가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겨울 옷의 부피를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홍콩이랑 태국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쓴 거거든요. 생각보다 여름옷도 압축이 잘 돼요. 오히려 여름옷은 압축하면 진짜 무슨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태국 때 5일 동안 입었던 옷 여기 안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생각보다 여름옷도 압축이 잘 돼요. 이 라지 제품 같은 거는 압축이 많이 되겠지라고 해서 이만큼씩 빵빵하게 넣어버리면은 양면형 캐리어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뚜껑형 캐리어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라지 사이즈 구매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양면형 캐리어밖에 없다 하면은 스몰 사이즈 2개를 구매를 하시는 걸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원래 오거나이저가 없었고 압축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넣어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 토트백 제품인데요. 여기 되게 꼬질꼬질한 거 보이시나요? 태국 여행 때 정말 잘 썼거든요. 저는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나일론 토트백 가방이 없기도 했었고 이런 캐리어 위에 얹는 보조 가방류를 다이소에서만 맨날 사다가 이 제품을 처음으로 사본 건데 다이소 제품보다 캐리어 손잡이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훨씬 넓어요. 물건을 여기에다 많이 넣으면 이 공간이 좀 좁아져서 손잡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이소 제품을 썼을 때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좋았고요. 박음질이나 원단이나 이런 게 탄탄해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용량을 확장해놓고 나서 닫을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이 고리를 잡으면 돼서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얘가 물건이 막 들어있고 이럴 때 바로바로 안 잠기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짜증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아까 저는 그런 고리 같은 게 정말 디테일에 신경 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오른쪽으로 가방을 매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면은 여기에 여권이나 지갑 같은 거 넣고 다니고 찍찍이를 닫을 수도 있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단점은 지퍼가 뒤로 가서 가방을 열 때 항상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고요. 지퍼를 앞으로 가게 한다 하면은 키링이 안쪽으로 와요. 이 부분보다는 앞에 있는 요 찍찍이 있는 부분을 저는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요것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방을 왼쪽에 매면은 전부 다 해결될 일이지만 제 생활 습관이 오른쪽에 좀 더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게 좀 더 편하고 아쉬운 점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 코타키나발루 유행 때도 얘를 아마 섬투어 갈 때도 쓰고 하면서 메인 가방으로 쓸 것 같아요. 얘도 챙겨주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해외여행 갈 때 어떤 제품 챙겨가는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모든 제품을 다 보여드린 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네요. 궁금하셨던 제품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여행 갈 때 필요한 물품들 체크리스트도 같이 넣어 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